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본격적인 패권이죠. 이 패권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또한 이 XRP를 견제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그쵸? 이 유력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규제 지옥들은 XRP 이제 진짜 스위프트를 대체하냐라고 말하면서 패권 전쟁에 대한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자,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가운데 XRP가 글로벌 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할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 문제를 안고 있는 스위프트와 달리 XRP는 기술적 강점을 내세워서 전통금융의 난제를 해결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이제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가상 암호화폐 스위프트 결제망에 대해서 삐거덕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 코인베이스 정면 충돌, XRP 8억 개를 비밀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보유 중인 리플의 XRP 지갑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970만 개에 달하던 XRP를 보관하던 콜드월렛은 현재 단 10개만 남았다. 그래서 보유량 역시 83%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자 스턴드루는 매도 물량의 72%가 유동성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여러 지갑을 통해 매도 흐름을 위장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이후로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을 지지 세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리플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연계 은행을 유동성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대형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더 이상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플을 강력 추천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건 스탠리까지 동차하면서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유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모건 스탠리 리플을 스위프트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 유력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국제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 리플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연구원이 인용한 은행 및 금융법 검토 제36과 발췌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리플의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리플이 분산 원장 기술이 금융기관의 결제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는 송금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혜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는 XRP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통화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덕분에 은행들은 사전에 자금을 예치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국제 송금이 가능해져서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기술은 결제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며 사기 위험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리플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리플 스위프트를 대체할 잠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점인데, 스위프트는 50년 이상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현재 여러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리플이 기존 금융 인프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SEC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 기술 및 시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고요.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통로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리플의 인프라가 스위프트가 장악한 시장의 일부를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의 인정은 리플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들의 도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평가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고요.
있고요. 비용 절감, 그리고 빠른 속도, 그리고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는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 스위프트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미래 금융 환경을 만들어갈지가 주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대형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더 이상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플을 강력 추천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금융부터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 리플은 뭐다? 찐이었다. 진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에 맞이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자로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제 스위프트와 리플 간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 스위프트는 이제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렛과 온디맨드 유동성, 그리고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고 언급했다라는 거죠.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XRP가. 자,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을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과 결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ODL 솔루션은 고가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요.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 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확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요. 글로벌 금융 업계의 토크나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발표는 XRP 장기적인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고 대중화의 촉매자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리플, XRP, 이 리플의 가치, 그쵸? 가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밸류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뭐한다?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4,000원짜리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4,500원짜리는 사실상 갈 거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그 근거는 이제 4,500원짜리 이 박스권 상단부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번에는 진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000원짜리까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관점은 상승 관점에서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혹은 만약에 4,5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4,000원짜리를 지지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모멘텀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면 이렇게 상승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